미디어 활용 전략 측면 가운데 선거 과정이라든지 선거 캠페인에서의 활용만 집중하고 있는 반면에 본 연구는 그 활용의 차원을 좀 확대해서 당원 또는 시민과의 커뮤니케이션, 정당 민주화, 선거 캠페인 도구라는 차원에서 분석하려고 하셨다는 점에서 좀 더 넓은 차원을 분석하신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뭐 논문 자체, 연구 자체가 큰 악유가 있기보다는 지금 정당들이 어떻게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태를 분석하고 그 내용들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보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아무리 짜내도 크게 지적할 만한 내용은 없었고요. 그냥 전반적으로 읽으면서 의문점과 좀 보완되면 좋을 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정당들이 그 소셜미디어 활용에 있어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없었고 선거 캠페인에 치중돼 있었다라는 거는 이제 연구들을 또 서술하신 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전반적으로 앞에 좀 주제 자체가 정당들이 어떻게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정당 정치에 함의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게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보다는 좀 앞부분에 좀 기존 연구에 대한 내용들이 좀 너무 많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초반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할애를 하시면서 기존 연구들을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정당의 소셜미디어 활용이라는 이 전반적인 주제와 약간 거리가 좀 있는 내용들도 좀 미디어라는 SNS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많이 좀 정리해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. 대표적으로 뭐 4페이지에 있는 오바마 선거 캠페인과 세대 연구, 사실 이건 세대랑은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고 어떻게 오바마가 이제 SNS를 통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는지에 대한 논의로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세대 연구 같은 내용이 나오면 좀 논의가 틀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경재 선생님께서 자리 잡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 다양화, 정당 민주주의의 도구, 선거 캠페인 활용이라는 그런 세 가지 분석 기준을 도출하기 위해서 기존 연구들을 좀 다 있는 내용들이니까 좀 과도한 내용들은 관련 없는 내용들을 빼시고 있는 내용들을 좀 모아서 하는 게 조금 더 읽는데 또 논의의 그런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두 번째로는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정당들의 소셜 미디어 활용 현황에 대한 분석인데요. 사실 굉장히 앞부분에서는 뭐 해외 정당의 활용 방법을 체계적으로 분류한다라든지 굉장히 크게 써주셔서 사실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읽기 시작을 했는데 다소 그 분석 내용이라는 거는 조금 아쉬운 수준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.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소셜미디어 활용 내용에 대한 분석이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, 트위터, 유튜브 같은 이런 소셜미디어에 게재된 게시물의 수 또는 팔로워의 수에 대한 그런 단순 분석에 머물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무엇보다 좀 아쉬웠었고요. 나중에 끝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그 매체들 간의 차이가 뭐였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, 그 매체들 간의 성격이 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내용들에 대한 차이, 그들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좀 분석하는 게 조금 더 흥미롭고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냥 분석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얼만큼의 횟수 또는 팔로워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고, 그러니까 수치만 제시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 수치가 얼만큼 많은 건지 얼만큼 적은 건지 그런 개념이 전혀 잡히지 않는 측면이 좀 있어서요. 그럴 것 같아요.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오바마라든지 아니면 트럼프의 페이지라든지 뭐 이런 활용과 비교해서 이 정당들이 얼만큼 많이 쓰고 있는지 아니면 적게 쓰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시면 각 국가별로 좀 특징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횟수를 봐도 뭐 미국과 영국이 진 차이가 좀 있는데 그 차이들을 설명할 때 그런 방식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. 두 번째로는 크게 보아서 연계성이라는 걸 당원과 정당 차원에서 뭐 당원과 시민의 소셜 미디어 연계성이라는 걸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그 연계성이 수가 팔로우, 좋아요, 구독자, 조회수에서 높다라는 것을 연계성을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드는 궁금증은 사실 인터넷이라는 공간 자체가 그 시민, 그 국가 사람들만을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거라고 본다면 과연 그게 그 국가 시민, 그 국가의 그 정당의 당원들 또는 그 국가의 시민들이 그 연계성에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연계성이 지표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걸 무조건 연계성이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좀 그러니까 미국 공화당 거여도 제가 가서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이게 매치가 안 되지 않을까라 생각을 좀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각 국가별로 잠깐씩
이야기하면 뭐 비슷한데 미국의 경우에는 유튜브가 굉장히 매력적인 서비스로 사용자층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정당들이 그걸 적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좀 들어가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영국의 사례를 보시면서 굉장히 저는 좋게 평가한다고 생각했는데요.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활용하는 걸 넘어서 정당 당원 모집이나 자원봉사자 모집과 연계해서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한 측면이 있는 것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당원 모집, 뭐 그런 자원봉사자 모집 이런 것도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커뮤니케이션이 의사소통이라는 의미니까 일방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아까 발표 중에 마지막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쌍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앞에다가 이제 뭔가 수식어구를 더 붙여서 조금 더 확실하게 구분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. 한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제가 약간 계속 뭔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찾아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찾은 걸 수도 있는데요. 한국은 다양한 채널에서 많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고 또 약간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측면이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미국이나 영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카카오톡이라는 굉장한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 것뿐이지 그냥 정당이 뭔가 채널을 다양화하거나 다변화하려는 노력은 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논의를 조금 좀 곧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후반부의 결론 쪽에서 보시면 각 국가들마다 제도적인 차이와 선거 환경의 차이로 인해서 정당마다 구현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 운영이 차별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냥 차별적이야 달라라고만 이야기하지 어떻게 다르고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소셜 미디어 활용 자체가 좀 현황을 분석을 하시다 보니까 그 내용 세부적인 내용이라든지 차이에 대한 좀 서술이 좀 없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. 전반적으로 그냥 그걸 해석하는 부분을 좀 보완을 하시고 좀 서술을 하시면 조금 읽는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네,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